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어제 하루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에 너무나 잔인한 일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뒤에 비트코인은 다시 상승을 하며 10만 불 위에 올라와 있는데 어떤 일들이 코인 시장을 지배했었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천사 맵상으로 봤을 때 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95K를 뚫고 그 밑에 91K까지 갔다가 다시 재차 상승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락을 했을 때 비트코인이 91K까지 갔을 때 비트코인도 비트코인이지만 이더리움을 필두로 한 알트코인들이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하면서 아주 많은 청산을 일으켰습니다. 청산을 일으킬 때 더욱더 잔인했던 부분은 뭐냐면 한번 찍고 그 뒤에 반등을 하다가 다시 한번 찍었기 때문에 피해가 더 컸다. 이런 부분들을 디테일로 볼 수 있을 부분이고요. 그 뒤에는 전체적으로 시장이 공포에 휩싸이다 보니까 숏 포지션이 많이 구축이 됐었는데 이 부분 또한 뒤늦게 들어온 숏 포지션도 세력들의 먹이가 되면서 롱도 숏도 모두 곤란한 하루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물을 보게 되면 90K에 아직도 매수벽이 형성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 90K에 있는 매수벽이 뚫렸을 때는 조금 좋지 못한 모습을 많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레인지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고 다만 이 시장이 아직은 완전히 돌아섰다라고 보기엔 조금 애매한 부분이 그동안 비트코인을 관리했던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 세력들이 단기적으로도 많이 붙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조심해야 되는 부분으로 우리가 가져가면서 시장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어제 하루 청산된 포지션이 48만 개 정도 됐었고 하루 만에 22억 달러, 한화로는 약 3조 원 달러가 3조 원 정도가 청산이 됐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바이비트의 CEO가 실질적으로는 3조가 아니라 그거보다 더 많이 될 거다. 코인글래스에서 트래킹하고 있는 데이터가 전체 청산을 못 쫓아왔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인 거고 본인이 예상했을 때는 10조에서 한 15조 정도 사이가 될 거다. 청산된 규모가 그 정도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바이비트 같은 경우도 본인들이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데이터와 코인글래스에서 청산된 데이터 차이를 봤을 때 이 정도 갭이 존재하기 때문에 전체 시장에서는 그렇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마 유력할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폭의 많은 정리가 일어났고 청소가 됐고 그런 부분들이 어제 하루 만에 모두 발생을 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규모로는 하루 만에 3조 원이 청산이 됐는데 FTX가 터졌을 때보다도 더 많은 금액이 청산이 됐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시장에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선물 거래가 FTX에 있었을 때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트리거만으로도 크게 반응을 하는 그런 시장의 움직임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정말로 많은 조정이 있었다라는 걸 우리는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정이 나왔고 힘든 상황일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건 트럼프밖에 없다. 관세 관련되어 있는 이슈나 코인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를 트럼프가 이야기를 해주면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모두 청산을 시키고 공식적으로는 3조 원이지만 비공식적으로는 10조에서 15조 원 정도로 청산시킨 다음 관세 관련돼서 멕시코도 캐나다도 관세 유예를 한 달 정도 갖는다. 질러놓고 그 다음에 협상을 하고 그 다음에 공식적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이 단계 관세 전쟁이 시작이 됐고 그 단계에 우리가 들어가 있고 정말 이 패턴, 이 흐름이 계속해서 반복이 될 수 있고 어제 이슈가 됐던 관세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이제 유예가 되면서 시장의 안도감이 이제 돌고 나스닥도 조금 진정이 되면서 코인 시장 또한 다시 말아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그 사이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돈들이 터져나가고 다른 세력들한테 넘어갔다라고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달러 인덱스를 봤을 때 모든 거시 지표는 달러 인덱스로 모인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달러 인덱스를 봤을 때 관세 관련되어 있는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굉장히 큰 폭의 DXY가 상승을 했고 그 뒤에 유예가 되고 서로 좋은 이야기를 나눴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달러 인덱스가 내려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이 시장 자체를 뒤흔들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이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관세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지속적으로 발작 버튼을 일으키면서 상승을 했었고 그 다음에 협상이 되면서 내려갔었고를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2025년도에도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이 관세 관련돼서 트럼프 행정부 때
단기 이슈가 아닌 부분이 뭐냐? 2017년, 16년도에 트럼프가 당선이 됐을 때도 미중 무역 전쟁 1차 전쟁이 발발을 했었습니다. 그 사이에서도 많은 이제 관세 관련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이런 부분들이 달러 인덱스에 영향을 줬었고, S&P 500, 나스닥에도 큰 영향을 줬었다. 반복적으로 영향을 줬었던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관세 이슈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들고 가야 하는 폭탄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번 트럼프 행정부 2기를 준비해야 되는 변수로 놓고 봐야 되겠다. 이걸 과거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더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번 선물 시장 그리고 현물이 하락을 했던 굉장히 큰 트리거가 나오고 연쇄작용을 하면서 많은 청산이 나왔던 건 2016년도, 17년도 대비 2024년도, 2025년도에 선물 거래가 월등히 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이런 무역 전쟁, 관세 관련되어 있는 이슈가 생길 때 현물이 던져지고 선물이 작용을 하면서 아주 큰 조정이 더 자주 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염두하면서 이 시장에서 우리가 플레이를 해야 된다라는 걸 어제 하루 정말 많이 보여줬다라고 인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91K까지 내려갔었고 예상대로 박스권에서 다시 반등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박스권 같은 경우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 2024년도 4월 달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박스권에 갇히면서 고점은 낮아지고 저점은 내려가는 박스권에 갇히면서 큰 고통을 받았고, 중요한 부분은 사실 포트폴리오를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비트코인이 전체 포트폴리오의 50% 이상이 되면 이 조정 같은 경우는 건강한 조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분을 잘 보내실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 되는데, 제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이제 한국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포트폴리오가 비트코인이 50% 이상 되는 분들이 굉장히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다 알트코인을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 하루 비트코인이 91K까지 갔을 때 다시 반등에 성공을 했어도 더 큰 피해를 입고 더 많이 아픈 건 알트코인 투자자들이고, 또 한국에 계신 많은 분들이 그런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이 힘든데, 이 2024년도 4월 달에 박스권일 때도 비트코인보다도 알트코인들이 정말 많이 피폐해졌었기 때문에 이 박스권에서 상단을 뚫고 빠르게 올라가 주는 게 알트코인을 투자하는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부분이다. 불장이 와야 된다라는 말과 같고요. 이 박스권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91K 요 라인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기술 지표를 봤을 때, 그러니까 박스권에서 요 95K 밑으로 빠졌을 때 패닉셀이 나왔었고, 그 뒤에 이제 반등을 했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90K, 91K 라인이 온체인 데이터 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지지대 라인입니다. 쇼터몰더의 리얼라이즈 프라이스 가격대이기 때문에 이 밑으로 빠진다고 하면은 정말 조금 더 좋지 못한 모습, 2024년도 조정장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그 조정장에서도 여길 뚫고 내려갔을 때 정말 고통을 많이 받았던 그 시기가 있었던, 비트코인이 48K까지 빠졌던 그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라인을 조금 지켜주면서 박스권을 위에서 형성을 하는 걸 봐야 된다. 더 넘어서는 그 박스권을 뚫고 위로 올라가주는 그 추세가 나와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제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을 패닉셀을 했고 또 청산이 됐고 이런 일들이 발생을 했는데, 거기에 맞춰서 코인베이스에서 비트코인을 관리하는 세력 말고 그냥 코인베이스에서 단기적으로 굉장히 큰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을 봐도 보시게 되면 아주 크게 상승을 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상승을 했고, 어제 하락이 있었을 때 코인베이스로 USDC가 아주 많이 유입이 됐었고, 그러면서 비트코인을 모두 가져간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한정이고 알트코인들도 또 많이 챙겨가긴 했는데, 이런 상황들, 그러니까 리테일들이 던지고 패닉셀을 했을 때 코인베이스에서는 정말 고맙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걸 매수해가는 세력들이 존재를 하고 있다. 이 시기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고 비트코인이 더 위로 올라갈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늘어난 이 상황에서 그냥 월가와 어떤 특정 세력들의 의지가 이 시장에 많이 반영이 되고 방향성을 정하고 있는 그런 시기다라는 건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매우 힘든 하루였는데 누군가는 웃으면서 싸진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들을 아주 강력하게
매집을 한 하루였다라는 게 굉장히 데이터로 보면 잔인한 하루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요. 에릭 트럼프의 장남입니다. 트윗을 두 개를 썼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써놓고 나중에 나에 대해서 나한테 고마워할 거다. 이제 이더리움을 담기에 좋은 시기다. 이런 이야기를 노골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에릭 트럼프가 운영하고 있는 월드 리버티 파이낸스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위에 있는 디파이들을 굉장히 많이 모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의견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는 나중에 지나고 보면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만큼 코인 시장에 진심인 건 맞습니다. 진심인 건 맞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을 더 많이 고통스럽게 더 잔인하게 한 뒤에 본인들의 의도를 명확하게 시장에 보이고 있다라는 것 또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서 가져가야 될 것 같고요. 비트코인이 상승했던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미정부의 국부펀드가 설립이 된다고 하는데 이 국부펀드가 설립이 되면 비트코인을 미국에서 전략자산으로 매수하지 않을까란 기대감이 시장에 돌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한번 상승을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트럼프의 의지에 의해서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고 상승을 하는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호재인데 이런 부분들도 자기들이 이용해 먹기 위해서 다 인프라를 세팅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 조금은 잔인한 시기로 더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은 힘든 그런 시기인 것 같고요. 결정적으로 제가 느끼고 있는 건 이번 사이클이 지나고 나면 개인들이 무언가를 움직이거나 개인들이 여기서 프로핏을 얻어가는 방법들이 더 많이 힘들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은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 장이 한번 완전히 청소가 됐죠. 완전히 청소가 된 상황에서 백악관의 암호화폐 AI 책임자가 2월 5일 날 새벽 디지털 자산 관련 행정부 계획 발표를 예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기적으로 굉장히 미묘한 타이밍에 모든 걸 다 털어버리고 깨끗해진 상황에서 암호화폐 관련되어 있는 책임자, 백악관의 책임자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많이 힘들고 잔인한 상황이지만 코인 시장에는 긍정적인,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거기 때문에 유심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움직임들, 인프라를 챙기고 또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에 정말 진심인 미국 정부와 트럼프 그리고 트럼프 아들들을 보면서 가야 될 방향은 명확한데 그 가는 과정이 과거보다도 더 힘들고 더 큰 변동성이 오면서 더 잔인해진다라는 것 또한 우리가 인지를 하면서 이 시장에서 살아남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댓글 그리고 큰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